자, 그러면은 42번도 한번 읽어봅시다. 나무도 바위 돌도. 나무겠네. 나무도 바위 돌도. 나무와 바위? 뭔가 자연을 사랑하는 건가? 읽어보면 알겠지? 자, 나무도 바위돌도 없는 뇌해래요. 무슨 단어니? 뇌는? 산에 뭐가 없어? 나무도 없고 그냥 바위도 없어요. 그런 산에 매개, 이거 어떻게 읽을래? 쪼친 그쵸, 쫓긴 까투리 안과 까투리 안이라고 표현하면 우리 마음이라고 보통 보죠. 까투리는 누굴까? 자, 우리 장기전 읽어봤니? 장기와 까투리? 아는 사람? 안 배우는구나. 이거 중학교 때 배우고 와야 되는데. 까투리는 암꿩을 얘기하고요. 장기는 숫꿩을 얘기해요. 꿩이에요, 꿩. 자, 매라고 하는 거는 매예요. 매에게 하늘에 있는 매를 얘기하겠죠. 여기에 쫓기는 누구라고? 꿩. 얘들아, 매라고 하는 이 새는 되게 무섭다. 그리고 육식을 한다. 새가 새를 잡아먹어. 그런 새야. 독수리 같은. 그러면 자, 이 꿩의 상황을 한번 봅시다. 꿩이 지금 이 매회에 있는데, 산에 있는데 뭐도 없어? 나무도 없고 바위돌도 없는 상황에서 그치, 숨을 곳이 없는 상황에서 매한테 쫓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떤 마음일까? 절망적이기도 하고 되게 두렵기도 하고 이머전시 상황이지. 댕저러스 상황이지. 그래, 그 상황만 읽어줘.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 뭐야 이렇게 길어. 읽어주면 되게 읽어줘 봅시다. 대천 바다 한가운데, 그냥 읽히죠. 큰 바다 가운데 일천석. 석이라는 단어 언제 쓰니? 우리 일천석. 돌석자? 돌석이기도 하고, 또 일천석을 실은 배에 일천석을 실었대. 우리 요 석에 다니는 어떤 쌀 같은 경우 가만히 이럴 때 우리 한석, 두석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일천석을 실은 배가 그려져야 되겠네, 머릿속에. 자, 이런 바다에 배를 한 채 그려주세요. 그리고 여기는 일천석에 어떤 가마니들이 이렇게 가득 쌓여 있어요. 그런데 노도 잃고 닷도 잃었대요. 노도 잃었고 닷도 잃었대요. 노라는 거는 젓는 노죠. 닷은 뭘까? 세우는 거? 여기 그러면 돛대도 걷고, 깃발, 돛대는 뭐야? 돛대가 이 돛대고, 닷은 여러분들 배 이렇게 내리면 여기 이렇게 닷 내리다 라는 단어 들어봤어? 움직이지 않게끔 묶어주는 게 닷이에요. 닷도 잃어버려야 돼. 노도 잃어버렸어요. 노도 있으면 안 되고, 닷도 잃어버렸어요. 농총도 끊어지고, 농총이라는 거는 여기 닷을 연결해주는 줄이에요. 닷을 연결해주는 줄이에요. 그러니까 노도 없고요, 닷도 없고요, 농총도 없고요, 돛대도 꺾어지고요. 돛대도 없어요. 자, 이 상황은 어떤 상황? 배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겠지? 자, 치도 빠졌대요. 요 치가 키라고 하는 건데, 배의 키는 어딜 얘기하냐면 요 뒤에서, 그치, 운전대 이렇게 방향 잡아주는 거. 저 배의 키도 빠지고, 바람 불어 물결 치고요, 안개가 뒤섞여서 잦아진 날에 상황이 어떤 상황이니? 절망적인 상황이 막 그려지지. 막 뿌연 상황이, 안개도 막 껴서. 갈 길은 천리 만리 남았대. 아이고, 갈 길은 천리 만리 언제 가냐? 남았는데, 사면, 이때 사방팔방이죠? 동서남북 사면이 검었대요. 검다라는 거는 깜깜한 밤이네요. 깜깜해지고요. 천지가 적막하고요. 가치노을이 떴습니다. 가치노을이란 거는 여기서 사나운 파도라고 읽어주세요. 가치노을이 떴는데 그때 누구를 만났대요? 수적은 도적의 친구. 누굴까? 해적. 그쵸. 바다의 도적. 수적을 만난
도사공의 안과 도사공은 여기 배를 운전하는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이런 상황에서 수적을 만났어. 도적을 만났어. 아주 진퇴양난. 그치? 아주 상황이 좋은 상황은 아닐 거예요. 비슷한 상황이네. 누구랑 비슷해? 앞에 까투리랑 비슷한 상황이죠. 그럼 아주 힘든 상황을 얘기하는데 왜 힘든 상황을 얘기했을까? 사설시조에서 마지막에 엊그제 님 여인, 여의다라는 단어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고전에서 이별하는 거, 보낸, 님과 이별엔, 님과 보낸, 내 안이야. 내 안, 내 마음이죠. 어따가 같으리요? 비교할 수 없다. 누가 그럼 더 심하다는 거야? 까투리, 도사공보다 내가, 내 마음이 더 슬퍼, 내 마음이 더 힘들어 라는 상황이지. 얘네들 상황만 해도 되게 힘든 상황 아니니? 그런 상황들보다 내 마음이 더 슬퍼요 라고 해서 얘네들은 비교의 대상이네요. 그쵸? 비교의 대상으로서 내 마음이 너무 슬퍼요. 자, 여기서도 모도하고 계속 뭐가 일어났어? 열거법이 일어났죠. 열거법을 일어났고요. 이런 열거법을 통해서 또 비교도 일어났지. 여기서의 비교법도 일어났고요. 점점 상황이, 자, 요 도사군 같은 경우는 상황이 어때? 열거가 되면서 어땠어? 상황이 점점 절망적인 상황으로 강조가 되고 있지. 점점 상황이 안 좋아지는 느낌. 점층법까지. 그리고 아주 과장을 많이 하고 있죠. 이런 과장법까지 찾아주면서 이런 상황에 비교를 하기 위해서 아주 힘든 상황을 줬지만 그 상황보다 내 마음이 더 슬퍼요 라고 결국 님에 대한 어떤 참담한 심정, 이별한 심정을 표현하고 있네요. 그래서 절망적이라고도 얘기를 했고요. 그럼 여기서 어떤 부분이 좀 해학적으로 볼 수 있니? 뭐 웃긴 부분이 있었어? 웃긴 부분? 이거를 읽어줘야 돼.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 재밌게 막 이렇게 엄청 우습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런 표현 자체를 되게 재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이런 상황이야. 아이고 지금 아주 힘든 상황이야를 열거를 해주면서 웃음기가 약간 느껴지게끔 표현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비교 대상보다 내 마음이 더 슬퍼요라는 얘기를 해주려고 했던 거. 나무도 바윗돌도 라고 하는 이 시조였습니다. 별 내용 아니죠? 읽고 나니까 그냥 내 마음이 힘들어 라는 내용이에요. 자, 넘어가서 귓돌이는 읽히겠다. 어떤 곤충이니? 귀뚜라미 얘기하네요. 귀뚜라미 어여쁘다. 저 귀뚜라미 어여쁘다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 고전이에요. 오케이, 불쌍하다. 가엾다. 누가? 귀뚜라미가. 자, 근데 귀뚜라미가 불쌍하대요. 감정을 이입했네요. 불쌍하다. 왜 귀뚜라미가 불쌍한지 한번 봅시다. 귀뚜라미 어찌하여 귀뚜라미는. 자, 여기 밑에 요거 잠깐 문법적인 내용인데 뒤에 밑에 해석은 귀뚜라미가 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조사가 안 쓰였지. 귀뚜리라고. 요거 주격조사 혹시 기억나? 주격조사가 이 모음 뒤에는 쓰지 않는다 라는 표현이에요. 여기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냥 가를 넣어서 해석해주면 돼요. 모음이 똑같은 모음이 오다 보니까 쓰지 않는 거예요. 저 귀뚜라미가 지는 달 새는 밤에 달이 지고요. 밤새 긴 소리 짧은 소리 절절히 슬픈 소리 혼자 울어서 저 사창 안에 여인 잠을. 사창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여인의 방에 있는 그 작은 창을 생각하면 돼요. 요 창가에 이렇게 요런 창을 생각하면 돼요. 차창에 여인잠, 얕은 잠을 살뜰히도 너무 잘 깨웠어. 잠을 잤는데 귀뚜라미 때문에 잠을 못 잔 거죠? 또 잠을 깬 거예요. 그럼 이때의 감정은 여러분들 저희 죽일 놈의 귀뚜라미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표현했는지 봅시다. 너무 길긴 하지만 두어라. 나 또 제 비로 미물이나 자 이때 미물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그 작은 존재를 미물이라고 하고 주로 동물을 의미할 때 또는 곤충을 의미할 때 사람이 아닌 대상한테 미물이라고 표현을 해요. 미물이나 무인 동방의 내 뜻을 알 이는 자 무인 동방 해석하면 좋을 텐데 무인 사람이 없는 거. 요새 이제 무인 점포들 무인 편의점도 많잖아. 동방은 혼자 있는 방에 혼자 있는 거예요. 사람 없이 나 혼자 고독하게 있는 방에 내 뜻을 알 이는 내 마음을 알 이는 저뿐인가 하노라. 저는 누구? 귀뚜리. 자 귀뚜리만 내 마음을 알아줘요. 어떤 마음일까? 무인 동방 혼자서 외로운 마음이죠. 이 외로운 마음을 알 이는 귀뚜라미 쟤밖에 없고 그 귀뚜라미 뭐라고 했어? 불쌍하다 얘기했지. 그럼 불쌍하면 누구를 불쌍하게 여기는 거야? 나 스스로가 되게 불쌍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신의 외로움을 귀뚜라미에 감정이입을 해서 독수공방하는 외로움에 대한 표현. 자 처음에는 귀뚜라미가 나의 잠을 깨우니까 원망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연민의 대상으로 감정이입이 되고 나서는 연민의 대상으로 바뀌죠. 그래서 나의 외로움을 안아주는 존재예요. 동병상련의 존재예요. 동병상련은 무슨 단어예요? 같은 병을 그쵸. 같은 병을 앓고 있는 그런 존재를 얘기하는 거죠. 같은 처지다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동병상련은 같은 처지. 넘어갑시다. 이렇게 읽고 넘어가면 돼 얘들아. 복습할 때도 쭉 읽어주세요. 특히 뭐 단어가 어려운 것도 별로 없지. 네. 단어 많이 이렇게 앞에 펑시저보다 오히려 길이는 길지만 그 길이가 긴 부분만 우리가 처리만 한다면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자 여기도 제목은 그대로 읽히잖아. 뭐 한대요? 창 내고자. 창 낸다라는 건 뭘까? 창을 창이 던지는 창을 생각하는 거구나. 저기 집의 창, 집의 창문. 창 내고자 창을 만든대요. 창 내고자 이내 가슴 창 내고자 A 구조이기도 하네. 창 내고자 이내 가슴 창 내고자 리듬감도 느껴지죠? 그럼 창을 낸대요. 창문을 왜 낼까? 그리고 어디에 낸대? 가슴에 낸대. 이 사람 뭐야? 인조인간이야? 사이보그인가? 아이언맨인가? 뭘 만들려고 하네 가슴에. 고모장지, 새살장지, 들장지, 열장지 뭔지는 모르지만 뭔가 계속 열거되고 있죠. 암돌저기, 수돌저기, 배목걸새 크나큰 장도리로 뚝딱 박아. 여기까지. 장도리로 뭐를 뚝딱 박는데. 그러면 앞에 있는 요 고모장지, 새살장지, 들장지는 창의 종류예요. 고모지로 만든 창이고요. 새살이라고 한 건 새자가 가늘다. 가는 그 틀을 가지고 있는 문. 들장지는 들어서 여는 창. 열장지는 열어서 옆으로 여는 창. 암돌저기, 수돌저기는 여러분들 저 문에 혹시 저기 달려있는 거 경첩이라고 하는 거 알아? 네. 경첩은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서로가 맞물려서 이렇게 움직이지. 네. 그것을 경첩의 암돌저기, 수돌저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는 그래서 경첩 얘기하면 되고요. 배목 걸쇠니까 이렇게 걸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장도리, 우리 장도리와 망치 얘기하는 거죠. 그걸로 뚝딱 박아서 내 가슴에 창을 낸대요. 이 사람은 왜 가슴에 그럼 계속 창을 낸다고 얘기를 했을까? 네, 이따금 답답할 때면 여다져 볼까 하노라. 자신의 답답한 심정을 창을 내면서 풀어주고 싶은 그런 창의 기능을 우리가 또 보면 되겠네. 가슴에 창을 내겠다는 기발한 발상이 이 시의 특징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웃음을 통해서 이게 뭐가 웃겨요 선생님? 아니 창 낸다라는 표현이 웃긴 거고 뭐하고 이런 열거법들을 해학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답답함에서 벗어나고 싶다라고 하는 창의 기능이에요. 이거 창의 기능까지도 항상 생각하셔야 돼. 창의 기능, 답답함 해소. 그래서 어떤 뭔가의 마음을 풀어준다라는 느낌에서
혹시 청산별곡에서 기억나나? 청산별곡도 되게 답답한 상황이야. 그래서 마지막에 설진강수로 이것을 마신다, 술을 마신다라는 표현이 있었거든요. 설진강수 술을 마시면서 자신의 고독을 해소하려고 하는 그런 기능이 유사하죠. 술을 마시며 자신의 고독함을 해소하려고 하는 화자의 태도와 여기 있는 창을 내고자 하는 이 태도가 상당히 유사하고요. 그리고 청산별곡도 우리 AA, BA 구조가 있었어요. 사러리랐다 청산에 사러리랐다 창내고자 이내 가슴 창내고자 이런 유사한 부분들은 다 연결시켜주는 게 기본적으로 고전에서 필요한 태도들이에요. 기억이 안 나면 어쩔 수 없지. 근데 우리가 보기에 제시가 되면 연결시켜주고 찾아주려고 해줘야 되는 거야. 1번부터 5번까지 선택지에서 분명히 뭔가가 제시되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지문에서 주어진 내신 시험 범위 안에서의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선택지들을 읽어주면서 여기서의 특징들, 정서들, 어떤 표현법들을 찾아주는 것이 기본적으로 문학에서 요구되는 상당히 고차원적인 여러분들의 문제풀이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연습하기 위해서는 이 지문들이 뭐가 나오는지는 몰라. 이거 어떻게 알아? 외부 지문이라고 하지만 이 외부 지문 어디서 나올지 어떻게 알아? 근데 그 외부 지문도 보면 다 패턴들이 있지? 비슷한 패턴에서 비슷한 소재들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잖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연습을 하는 거야. 작품을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래도 한 번, 두 번씩 이렇게 읽어보다 보면은 이 작품들이 기억이 날 거니까 그런 효과들을 여러분들이 차곡차곡 모아놓는 거예요. 요렇게 수업하는 것을 가끔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강독 수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강독하다라는 거는 읽어 내려가다라는 거예요. 내가 뭐 자세하게 설명하기보다 이거는 무슨 의미야, 무슨 뜻이야 쭉 설명하면서 읽어 내려가고 있죠. 같이 읽어주면서 내용을 파악하는 그런 수업이니까 지금 여기서는 뭐 부담감 가질 필요 없어요. 자, 뒤로 넘어가서 네, 안녕하세요. 잠깐만 나도 물 한 잔만 먹고 올게. 자, 봅시다. 댁들의 동난지 사오 뭘 사라는 얘기일까? 댁들 여러분들 동난지 좀 사주세요. 동난지를 사래요. 동난지는 뭘까? 이거 좀. 응? 동난젓. 동난젓? 맞아요. 댁들 동난지 좀 사오 이렇게 누가 얘기하는 거 같니? 장수가 맞아. 요 장사야라고 했으니까 장사가 동난지 사세요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이 동난지가 뭐냐? 뒤에 있는 사람이 장사야 지금 얘기하고 있지. 내 황하가 그 무엇이라 외는다라는 표현은 요 니은다 표현 기억나? 네. 니은다 표현 어떤 표현이었어? 문법에서? 궁금한 물음표 그쵸. 2인칭 맞아요. 어떻게 알았어? 의문형이야. 2인칭 의문형. 너 그렇게 뭔지 외치느냐? 외다는 외치다. 너 그것이 무엇이라고 그렇게 외치느냐? 내가 좀 사보자. 그러면 그 황화라는 단어가 파는 물건이라고 해석하면 돼요. 여기서는 뭐 중요한 단어는 아니에요. 많이 나온 단어도 아니고. 야, 너 지금 네가 얘기하는 거 그 무엇이라고 외치는지 내가 좀 사보자. 동난지는 아직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 이제 그 장사가 쭉 얘기하는데 얘를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어렵지? 한자 나오니까. 그치? 외골 내육이야. 밖은 단단하고요. 안은 살이 있대요. 뼈가 안에 있어야 되지 않니? 양목이 양목할 때 이거는 눈이에요. 상천 하늘로 솟아있는데 눈이 하늘로 솟아있고요. 전행 후행은 앞뒤로 왔다 갔다 하고요. 소알이 8족이래요. 8개 다리가 있어요. 큰 족은 2족이래요. 2개의 발이 있어요. 자, 여기는 딱딱한 외골. 안은 연약한 우리 게장 좋아하니? 양념게장만 먹어요. 나 양념게장 판대. 이렇게 양념게장 이렇게 쫙 해갖고 그냥 짜갖고 그냥. 와, 너무 맛있는데. 여기 무한리필 양념게장집 없어? 혹시? 충분자가 없어요. 없어? 참. 가고 싶다. 자, 그런
청장은 요 개의 안에 내장을 얘기해요. 혹시 개 안에 그 게딱지 이렇게 내장 비벼본 적 있어? 색깔이 이렇게 좀 푸른빛 돌기도 하지. 푸르고 노랗고 그 청장을 그 개의 내장을 얘기해요. 청장이 아스스하는 동난지 사오. 그럼 이거는 뭘 얘기해요? 개의 젖가를 얘기해요. 개젖. 개젖은 이렇게 생겼어. 개젖 나와라. 이렇게 그냥 개 으깨 갖고 이렇게 젓갈 담는 거야. 비주얼이 좀 그래. 얼마나 맛있게요? 얼마나 맛있게요? 우리 멜젓은 들어봤니? 옛날에 뭐 이렇게 옛날에 아니고 제주도 가면은 뭐 멸치젓 이렇게 담가서 찍어 먹는다는 거 그런 젓갈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 젓갈 사세요라고 들어보니까 자,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 걸까? 아우, 야, 이 장사놈아, 거북하게 외치지 말고 그냥 개젖이라 하면 되는데 너 그렇게 뭐 이렇게 어려운 단어를 쓰냐라고 뭐 하는 태도? 비판하는 태도지. 네. 자, 그러면 지금 이 장사꾼의 행동을 한번 봅시다. 장사꾼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개젖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어렵게 표현했네요. 자, 이렇게 어렵게 표현한다 라는 것을 우리는 또 어렵게 뭐라고 하냐? 현학적 태도라고 얘기를 해요. 자, 현학이란 거는 학식이 있는 것처럼 현은 보여지다, 나타나다. 그러니까 학식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끔 있는 척 하는 거예요. 아는 척 하는 거예요. 현학이라는 태도. 이거 되게 중요한 태도예요. 많이 나와요. 그래서 현학적 태도에 대해서 풍자하고 있습니다.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풍자는 비판을 바탕으로 웃음기 있게 되게 웃기게 얘기했지. 야, 이놈아, 그냥 개젖이라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냐? 그런 해학적인 부분입니다. 한자어로 엄청 장황하게 표현했지. 뭐 양목이 상청하고 외골내욕하고. 그냥 우리말 쉽게 쓰세요. 자, 이제 사람들이 한글이 창제된 이후 달라졌어. 진짜 평민들이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바로바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세종대왕이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거야. 여러분들 그럼 지금 다 한자 배우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한글 없었으면. 그치? 자, 뒤로 넘어갑시다. 이제 마지막인가? 그러네. 자, 근데 지금까지 사설시조의 흐름을 보니까 막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네. 근데 안 읽히니까 처음에 못 읽으니까 막 갑자기 읽자마자 뇌가 정지되고 이거 무슨 내용이지 싶은 거지. 근데 읽다 보면은 별 내용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겁을 먹지 마. 자, 두텁이 뭐라고 읽히니? 두꺼비. 두꺼비겠네. 그래. 두꺼비가 뭐를 물었대? 파리를 물었대요. 그럼 두꺼비가 파리를 물고 있는 장면을 그려주면 되겠네. 그치? 두꺼비가 지금 파리를 물고 있어요. 그럼 잘 그려요. 잘 그려? 이거 대충 동그라미 몇 개 그린 건데. 나 사실 초등학교 때 미술했다. 진짜요? 자, 두꺼비가 파리를 물고요. 두험이라는 거는 비료더미라고 생각하시면 되네요. 이렇게 우리 똥더미 이렇게 쌓아놓는 거 있잖아, 보통. 두험 위에 치달아 앉아, 딱 올라가서 앉아. 자, 여기 파리가 잡혔어. 건너산을 바라보니 뭐가 있어요? 백송골이 떠 있어요. 자, 백송골은 송골매예요. 오케이. 자, 매. 자, 매는 아까 얘기했지. 육식동물이고 상당히 무서운 존재라고. 이렇게 매가 계속 반복이 되잖아. 그쵸? 매라는 소재도. 떠 있거늘 가슴이 끔찍하여 가슴이 끔찍 놀랐다는 거지. 끔찍하여 풀턱 뛰어 내앉다가 두엄 아래 자빠졌어요. 자, 이 마지막은 누가 한 말이냐면 두꺼비가 했는데 어떻게 얘기한 건지 여러분들 한번 추론을 한번 해보자. 모처라 날랜 나였을 망정 어혈 애혈이란 건 피멍이에요. 피멍질 뻔 하였더라. 이 사람 자빠졌잖아. 그치? 근데 아유, 야, 나였을 망정 다행이지. 아니었으면 피멍 들었을걸. 이 사람은 두꺼비인데 누굴 보고 놀랐어?
매를 보고 놀랐어. 그래서 자빠진 거예요. 자빠졌다라는 표현 때문에 우리는 되게 좋은 느낌은 안 들지. 네. 그럼 두꺼비가 자빠졌는데도 뭐라고 얘기를 했어? 허세 부리고 있지. 야, 나 정도면 이 정도, 나였으니까 이 정도야. 라고 하는 태도. 여기서 나타나는 우리 먹이사슬 한번 그려볼까? 파리, 두꺼비. 네. 자, 이런 먹이사슬에서 우리는 시대적 배경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파리는 백성이고요. 매는 아주 중앙의 무서운 존재, 중앙관리. 두꺼비는 양반. 그렇지. 양반에서 백성들을 어떻게 하고 있어? 물어버렸지. 좋은 의미인가? 아니요. 잡아먹는 탐관오리 라고 하는 이런 상징성이 부여가 돼요. 그래서 두꺼비가 파리를 괴롭히는 이런 수탈하는 태도에 대해서 매가 등장하니까 탐관오리가 제가 집을 떨어갖고 벌벌 떨어서 넘어졌지만 자신의 허세를 부리는 태도에 대한 비판하는 태도예요. 내용은 진짜 뭐 별거 없지만 상징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만하네요. 그러면서 이 마지막 부분 보세요. 자신이 합리화하는 모습이에요. 야, 나 정도니까 이 정도 됐지. 너희들이었으면 아마 멍들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자신을 합리화하는 모습, 이 모습을 우리는 허장성세라고 얘기를 하고 줄여서 허세를 부리다 라는 허세를 부리다의 원래 의미가 허장성세예요. 그것을 풍자하고 있는 거예요. 탐관오리의 횡포는 파리를 잡아내는 행동, 허장성세는 마지막 그 표현에 대해서 자신을 합리화하는 모습에 대한 허장성세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렇게 먹이사슬 관계를 그려주면 되고요. 자, 여기서 한번 우의라는 단어를 한번 처리해 봅시다. 우의적은 무슨 의미일까? 돌려서 의미하는 거예요. 돌려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돌려서 의미할 때 우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회적으로, 의적으로 똑같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뭔가를 표현하고 싶은데 돌려서 얘기할 때 지금 이거는 백송골, 두꺼비, 파리를 대입시켜서 이런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 지금 돌려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런 대표적인 우자가 들어가는 이야기가 여러분들 이소부화라고 할 거야. 주인공은 누구? 동물. 이 동물은 누구를 의미해요? 인간들을 의미했잖아. 그치? 이소부화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어떤 상황을 비판하면서 그 동물들의 비판의 행동이 알고 보면 인간을 비판하는 행위로 돌려서 얘기하는 것을 우의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 뭐라고? 늑대가 왔다고 뻥치기 이소부화 아니에요? 그건 양치기 소년. 양치기 소년은 누가 만든 거니? 포도 따먹는 여우. 포도 따먹는 여우. 그리고 나서 나중에 신포도 이야기. 포도일 거야 저거. 그리고 학과 두루미 이야기 있지 않니? 학과 두루미 똑같은 거잖아. 두루미와 여우. 그릇. 그릇. 이런 그릇과 이런 그릇 이렇게 주는 거.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은 이제 시조 부분은 웬만큼은 다 했는데요. 시조 부분에서 중요한 거는 양반들이 즐겨서 하는 표현들은 한번 정리해보자. 양반들은 어떤 표현 좋아했던 것 같아? 그쵸. 양반들은 매난국죽이야. 이거 표현도 중요해. 매난국죽. 송을 통해서 뭘 드러내고 싶어요? 지조 혹은 절개 혹은 충성. 임금님 좋아요. 임금에 대한 어떤 절대적인 마음이죠. 그리고 이별에 대해서도 막 얘기했었지? 근데 이별에 대해서도 양반들은 어떻게 표현했어? 아우 슬퍼 이런 게 아니라 돌려서 자규야 너는 너의 그 소리를 들으니까 내 마음이 슬프구나 막 이러면서 어떤 객관적 상관물을 많이 갖고 왔어요. 네. 근데 사설시조는 어떤 느낌이니? 직설적으로 그쵸. 다소 직설적이고 누군가에게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이런 느낌들이 많이 있었죠. 당연히 또 님에 대한 이별에 대한 그리움도 있지만 그것을 아우 슬퍼라는 게 아니라 이별을 다소 해학적으로도 그리기도 했습니다 라는 거. 근데 이 비판에 대해서도 풍자적으로도 얘기를 했지. 풍자와 우리 해학의 차이는 그렇죠. 얘는 비판하는 거, 해학은 연민이 드러나면 돼요. 근데 둘의 공통점은 웃음기.
이런 표현들의 어떤 공통점들 또 주된 표현 방식들을 여러분들이 익히는 게 지금 요 수업 시간의 목표지 뭐 이 작품 다 외워라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시조도 조금 더 늘 걸 그랬다. 아쉽다. 아쉬운 부분은 나중에 내가 프린트를 하던가 이런 거 주면서 채워놓도록 할게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